자,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도하 모든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제목, 곽종군 전 육군 특전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개헌 당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계획행위와 실행행위입니다. 전체적인 계획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고문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포고문 내에 위헌적인 내용들,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정치활동 금지시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포고문을 누가 짰느냐의 어떤 그 큰 틀의 계획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국회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시켜서 해당 기관의 헌법상의 권한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실행행위를 했느냐가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어지는 보도들을 쭉 보면 윤석열이 포고문도 직접 수정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작성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병력의 투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는 겁만 주려고 했었다라는 최초에는 그런 해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해프닝이었다, 뭐 경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도 포고문의 내용만 봐도 사실 그게 안 맞았죠. 왜냐하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이거는 애초에 헌법상 권한이 아닌 것을 포고문에 담아둔 거니까. 개헌법보다 헌법이 상위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었지만, 지금 특전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코 경고 목적이 아니었고, 정말로 국회가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해서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헌법 유린의, 헌정 유린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사실 그때 표결에 이제 190명 정도가 찬성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몇 명을 진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자칫 이 폭력 사태로 비화될 뻔했었습니다. 네, 되게 장기화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군인들의 대응이 조금 약했다, 망설였다. 근데 이거 전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나왔지만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 상층부에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진입하고 국회를 제압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체포할 생각이었고요. 뭐 남태령에 있는 비원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행히 그걸 실행하는 일선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왜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국회로 가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살았던 겁니다. 저도 포고문 보고 막 국회 포위되고 담 넘어서 들어가고 했을 때 잡혀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게 경고 목적이죠. 왜 약했던 거냐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윤석열이 우리를 봐줬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윤석열이 봐줬기 때문이 아니라 일선 장병들이 도저히 국회로 막 무력을 더 세게 써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오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마 장병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어제 나왔던 군인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게 사실 이 계엄이 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것 아니냐, 그 당일 그 전날 저녁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소한 이틀 전, 지금 민주당에서는 올 3월부터 이미 준비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적이었다. 라는 거죠. 당연히 계획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계엄 이후에 바로 내놨던 윤석열의 메시지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경고 목적이고 이런 게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단지 우리 일선 장병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본인들 계획보다 조금씩 늦었던 거예요. 계획대로 착착착 됐다면은 저도 지금 남태령 어디 벙커에 있을 겁니다. 14명을 체포하라는 명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체포 명단이 아니더라도 15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빼야 되는 것이고, 또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표결하겠다라고 했다면은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어디 가둬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고문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가둬야 마땅한 거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왜 체포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포고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무슨 윤석열이 술 먹고 화가 나서 계엄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야당을 그 전부터 악마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거의 약간 좀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킨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로 그 증거를 찾아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 야당 의원들 다 쓸어버리겠어, 날려버리겠어, 얘네가 정말 국회의원 아니라는 거를 온 국민에게 밝히면 그때는 국민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계엄이 정당하다고 해줄 거야 라는 음모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뭐 방첩사령 부대원들이 일부 선관위에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가서 사진을 좀 찍었다고 하는데 서버 사진을 그럼 거기서 뭘 가져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람들마다 말이 좀 다릅니다. IT 쪽의 밝은 부대를 좀 다른 서버가 있지 않은 다른 선관위 쪽으로 보낸 거 아니냐,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이제 외부 사진이 아니라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그 외부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십시오. 당시 윤석열의 계획에는 국회가 제압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선관위에 있는 서버 내용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조금만 더 장기화가 되면 미리 서버 위치나 서버의 종류나 뭐 어떤 제조사나 모델만 알아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서버 내용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조금 더 이후에 해도 된다. 예. 라는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천하람 원내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내란이 확실하고 네.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기소돼야 된다. 그래서 직무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보수 또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란죄냐. 내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뭔가 전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인데 뭘 뒤집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윤석열이 지금 현재 절대 권력자입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법안도 본인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키고 예산도 야당이 삭감하고 뭐 국무위원들 탄핵도 당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 잘 못하죠. 그러니 그거를 빌미로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할 때 이게 지금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고 내가 계엄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쿠데타냐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대통령이 소수당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권한을 헌법적으로 충분하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행사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헌법적으로 국민들이 나한테 선출해준 권한 이상으로 내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인 거죠. 그리고 헌법과 괴헌법 어디를 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권한을 대신 뺏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조금이라도 말이 되려면 내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국회를 건드리지 않았어야 돼요. 국회를 건드리지 않고 예컨대 사법부의 권한 일부를 군사법원이 좀 행사하겠다. 그리고 뭐 사회 소요 사태를 뭐 막겠다 이런 거였다면은 예. 어떻게 법논리적으로 쥐어짜서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 국회를 건드리는 순간 왜냐하면 국회는 원래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고 플러스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비상계엄 시에도 권력 분립이 유지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건드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독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란인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뭐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뜨고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 물론 어제 나왔던 군 관계자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NCND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진짜 제일 걱정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큰 걱정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가능성이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전혀 없는 행위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정말 뭐 술 먹고 그냥 야 오늘 계엄이야 이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획을 했다면 참모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막 화가 나 있었다고 해도 참모들 입장에서 이게 야당이 좀 너무 설치고 뭐 우리 말 안 듣고 자꾸 탄핵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북한 도발 이런 게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참모들 사이에서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합참에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합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NCND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아갔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시도들 내지는 최소한의 구상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긴급 체포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빠르면 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면 소환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금방 나오겠죠? 금방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수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고문이 나갔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담화를 하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고문 내용 자체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거의 막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사실 그 포고문을 보면서 제가 법률가니까 잡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던 게 포고문만 봐도 내란이에요. 저는 포고문 보고 이거는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회를 막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헌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거는 무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논리가 아니고 무력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헌법 좀 알고 법 좀 아는 사람들은 포고문을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든 수정을 했든 아니면 최소한 결재를 했다면 이거는 내란이고 그걸 본인이 국민 앞에 담화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나와서 지금 보면 김용현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좀 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이 포고문도 본인이 초안을 썼다고 했고 뭐 최종 보여주고 확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쳐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과연 초안에 김용현 전 장관이 썼을까? 저는 그거는 윤석열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딱 보면은 포고문 보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이 썼다 생각한 게 윤석열이 가장 미운 사람들을 그냥 써놨어요. 국회, 특히 야당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야당 악마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국정이 이렇게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말하는 의료개혁, 실제로는 의료 대란인데 전공의들 뭐 조금 얘기하고 그 당근과 채찍하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말 안 들어 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전공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참모들이 했을 게 아닌 게 전공의 복귀 안 하는 전공의들 처단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전공의들 이미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참모가 그 밑에서 좀 했다면은 몇 월 며칠자로 전공의였던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증오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눈이 먼 윤석열이 포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썼든 김용현과 같이 썼든 본인의 증오, 내가 대통령으로 잘 못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을 직접 거기에 담아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검찰, 또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공수처 등등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TF까지 띄워서 2월, 3월, 4월, 5월 조기 하야,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띄웠습니다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했고 어제 저녁에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용산 대통령실은 하야보단 탄핵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지금 정신적인 상황이 약간 막판에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 같다. 지금 거의 판돈을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인을 했다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탄핵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마지막 역전을 또 노리는 그런
약간 도박꾼 같은 심리. 아, 아니냐.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신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에 써 있는 비상계엄 권한을 했고 예. 우리가 뭐 실제로 국회의원을 잡아갔냐. 우리는 뭐 국회에서 해제되니까 실제 해제해줬고 예.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헌재에서의 기각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야를 하게 되면은 즉각 구속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야를 언제 하느냐를 둘러싸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어떤 이런저런 계파 갈등이 있게 되면은 본인을 지켜줄 세력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우군으로 어느 정도 온존해 놓는 결정은 내가 먼저 탄핵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깔려 있으리라 봅니다. 탄핵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그러면 지금 토요일 날 있을 탄핵 그 표결에서 찬성표 던지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자유롭게 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받아들일 테니 조금만 더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약간의 시간을 더 달라라고 마지막으로 당에 부탁을 한다든지. 예. 지금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겠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14일 날 표결 전망. 저는 이번에는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60표 이상의 그 찬성표가 여당에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이번에는 지금 김상욱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도 얘기하는 게 10명 이상 지금 이미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와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10명 이상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10명 이상은 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자유투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번에는 못 막을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어떤 그 풍향을 읽으려면 배현진 의원을 좀 주목하면 되는데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미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밑에서 많은 의원들이 무기명이니까 가서 찬반은 뭐 밝히든 밝히지 않든 일단 투표하러는 가야 된다. 예. 투표하러 안 가면 지금 보면 일단 모조리 다 부결을 누른 것과 똑같은 지금 역사적 판단이 되는 건데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막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둑이 무너지는 게 여당 내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지난번처럼 수십 표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네. 어제 두 가지 안건이 통과가 됐었는데 상설특검안 네. 그거는 209명이 찬성을 했고요. 네. 반대로 신속체포안은 190명이 찬성했는데 네. 여당에서 나온 표를 보니까 김상욱, 조경태, 김예지 요 세 명이 찬성표. 그다음에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요 세 명 기권을 했어요. 그러면 요 기권 한 표도 만약에 진짜 실제 탄핵 표결 갔을 때 찬성표를 던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6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자유 투표를 하러 들어만 간다면 지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 친이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붙잡고 저희보다 더 심하게 사석에서는 윤석열 욕하는 여당 의원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희는 저희가 체포당할 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많이 격앙돼 있고 저도 평상시보다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옛날에는 문재인 밑에서 정말 뭐 호의호식하고 다 박근혜 사람들 잡아가두고 보수를 한번 이미 괴멸시켰다가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물론 그때는 국민의힘이 원해서 대통령 후보 시킨 거지만 두 번째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 사법적으로 잘 처리되고 리스크가 사라졌을 건데 왜 이 타이밍에 이 난리를 내란을 벌여가지고 이재명 저렇게 살려주고 이거 막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뭐 돈 받았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진짜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 너무 화가 나니까 왜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살려주고 있냐.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다 죽이고 있냐. 이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막 울분을 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투표 들어간다면은 내가 왜 여기서 나는 이런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동의하지도 않는데
투표도 못하러 가게 해가지고 내가 왜 윤석열과 한 몸인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또 국민들 앞에도 기록이 돼야 되냐. 나는 예. 윤석열과 한 몸 아니다. 예. 막 거의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윤석열 욕하고 빨리 당장 끌어내야 된다. 이런 여당 의원들 적지 않습니다. 예. 사실 여당에서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면서도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또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이잖아요. 예. 친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 시절 때 원내대표였던 그렇죠. 거죠. 체리 따봉 문제로 5개월 만에 물러났던. 자, 다시 권성동 의원이 전면에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는 것.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윤석열의 최근 담화, 그러니까 당의 이 전국 안정 방안이나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동상이몽이 있었거든요. 한동훈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통령이 말한 일임의 대상은 한동훈은 무슨 택도 없는 소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였던 거 전.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 주류한테 맡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윤 주류가 계속해서 당의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러면 당이라는 게 무게추가 확 한동훈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권성동이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해서 손을 들고 또 다 같이 이렇게 추대하는 형태로 중진들이 추대했다고 그러네요. 중진들이 추대하는 형태로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야구로 치면은 지난번에는 1탄핵 성공이 있었죠. 1탄핵이 있었고 예. 이번에는 1피탄핵이 될랑말랑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탄핵 절차를 한번 앞에서 이끌어 본 사람이니까 그걸 대응하는 것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들도 깔려 있는 그렇죠. 거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죠. 네, 예, 검사 측이었죠. 그렇죠. 예. 네. 이번엔 반대편에 서서 좀 막아봐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윤 쪽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사선에 김태호 후보가 나와서 내일 표대결을 할 텐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친한계의 빈약한 인재풀이 드러난 거죠. 김태호 의원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태호 의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친한 핵심도 아니고 그리고 별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 막 개혁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 의원이 친한계를 대표해서 내지는 약간 조금 더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온다? 되게 생뚱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 내세울 만한 사람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김성원 의원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김성원 의원 좀 설득해봤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금 믿음이나 신뢰가 없고 한동훈 대표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 아는 거고 김태호 의원 이미 좀 자리 잡으신 분이고 또 오랜만에 중앙 정치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때니까 이거는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요약하면 한동훈 쪽은 이미 구심점이 사실 없고 표대결하기에 김태호 의원은 명분상 너무 약해요. 저는 압도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계는 지금 한동훈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 명을 장동혁 의원을 반대로 가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를 다 잃었어요. 첫째는 실질적인 권력입니다. 당내 당 지배력. 원래부터 별로 없었어요. 좀 약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체제가 지금까지 온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최소한 보수 진영 지지층에서의 한동훈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 넥스트 다음 희망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한동훈 담화를 하면서 그것도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개혁적으로 국민들만 보고 갈 거였으면 쭉 그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을 따른다고 여겨지는 친한계 의원들도 지난번 담화를 보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위헌적이고 명분도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소통력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빨리 조기에 직무 정지시키고 위헌적 계엄을 한 사람이고 위험하고 이랬던 사람의 실제 어떤 임기를 연장하는 결정을 한동훈 했구나. 그 점에서 국민들의 열망과 더 넓게 봐서는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좀 설 자리가 없고 친한계 의원들도 친한계 의원들의 신망을 많이 잃어서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이 치고 나오는 것도 한동훈만 믿고 바라보고 뭔가 결단을 내리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겠다. 한동훈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 예. 그 말은 친한계에 대한 지배력도 이제는 상실한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개혁신당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 사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된 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내일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